안녕하세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다루는 이 강의에서는 프로이트 이론의 기본 과정, 이어서 주요 용어인 고착과 퇴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론인 심리성적 발달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아보는 것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프로이트 이론의 기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발달 단계를 다루는데요. 프로이트는 발달을 5단계로 나누었어요. 발달을 단계로 나누었다는 건 뭘 뜻하냐 하면 첫째, 각 단계에는 그 단계 고유의 특성이 있다. 둘째,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상의 능력이나 기술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두 가지는 프로이트 이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발달 단계 이론에 해당되는데요. 프로이트는 각 단계에서 성취해야 하는 능력을 심리적 갈등의 해소 또는 감소라고 합니다. 학자들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프로이트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달 단계 이론의 세 번째 특징은 각 단계에서의 성취는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나아가는 기반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전 단계가 후속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니까요. 초기 단계가 중요하겠죠. 초기 단계의 중요성. 프로이트 이론을 공부하려면 본능의 목표는 욕구 충족이다. 욕구가 충족되면 쾌감을 느끼고 욕구 불만이면 긴장되고 불쾌하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갈등, 고통, 긴장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프로이트 이론의 기본 가정이니까요. 기본 가정은 물론 발달 단계에도 해당됩니다. 프로이트의 심리학 이론, 그 중에서도 발달 단계에서 꼭 알아야 하는 용어 두 가지 소개합니다. 고착과 퇴행. 프로이트는 과도한 욕구 충족과 욕구 불만, 과도한 좌절은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장을 준다고 하든 장애가 된다고 하든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고착과 퇴행이고 이 둘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고착, 그냥 듣기만 해도 어디에 붙들려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고 고착은 퇴행, 듣기만 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어느 단계에 머물든 이전 어느 단계로 돌아가든 둘 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고착은 과도한 욕구 충족이나 불만, 과도한 좌절 때문에 일어나고 퇴행은 현실 상황에서 한계점에 도달하면 극복할 수 없다는 공포 때문에 친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했던 과거의 어느 단계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고 고착과 퇴행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고착과 퇴행은 모두 어떤 종류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두렵고 불안한데요. 어린이가 학교에 입학할 즈음에 느끼는 불안, 어른도 학교만 다니다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야 할 때, 새로운 직장에 출근해야 할 때 모두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면 다음으로 나아가기가 두렵겠죠. 고착이에요. 퇴행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예는 동생이 생긴 아이가 갑자기 부모의 관심을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이미 젖병을 떼었는데도 젖병을 빤다거나 어리광을 부린다거나 하는 것이 퇴행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건강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때때로 퇴행이 일어나는데요. 담배를 피우고 과식을 하고 손톱을 물어뜯고 등등 이른바 유치한 짓을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합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요.
지금 우리는 발달 단계 이론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착이나 퇴행이나 모두 과도할 때 성격 발달이 순조롭게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단계 들어갑니다. 심리성적 발달 단계. 프로이트에 따르면 리비도가 계열적으로, 즉 단계에 따라서 신체의 특정 부분에 집중되고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은 바로 리비도가 신체의 어느 부분으로 옮겨가는가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보이는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앞 강의들을 안 들으신 분들은 리비도가 뭔지 생소할 수도 있겠네요. 리비도는 넓은 의미로는 삶의 에너지, 좁은 의미로는 성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발달 단계는 1단계 구순기, 2단계 항문기, 3단계 남근기, 4단계 잠복기, 5단계 성기기, 이름만 봐도 신체의 어느 부분인가가 나타나죠. 구순기는 입술과 구강 주변, 항문 주변, 3단계는 남성 위주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세부적으로는 여성에 대해서도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남근기라고 합니다. 5단계 성기기, 4단계에서는요. 특별한 성적 충동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복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죠. 이제 1단계 구순기부터 알아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구순기에는 리비도가 입술 주변과 입으로 집중되고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출생부터 약 2살 즈음까지 18개월이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때 아기가 구순 구강으로 뭘 하나요? 크게 빨고 물고 하죠. 우유병을 빨고 이가 날 즈음부터는 깨물어요. 빨기를 보면 아기는 태어나서 바로 빨잖아요. 우유병만 빠는 게 아니라 손가락도 빨고 주먹도 빨고 손에 닿는 것은 모두 입으로 가져가서 빨아요. 물론 우유병을 빠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빠는 것이지만 프로이트는 이에 더해서 먹는 것과 독립적으로 빠는 것이 쾌감을 주기 때문에 빠는 거라고 합니다. 깨물기, 물기는 이와 잇몸으로 무는데 프로이트는 이것도 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무는 것은 치아가 날 즈음부터니까 빠는 것보다 시기적으로 좀 늦죠. 이 둘은 구순기의 원형이에요. 용어가 많이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지만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이해하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설명 계속합니다. 빨기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분화하면 뭘 빨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요. 아기가 우유병을 빨고 있는데 아기 입에서 병을 빼려고 하면 아기가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프로이트가 보기에 쾌감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기 입장에서는 진짜 나 지금 기분 좋은데 이 즐거움을 내게서 빼앗아? 그럴 수 없지. 이런 거겠죠, 아마도요. 맛이 없는 거, 쓴 거를 입에 넣어주면 뱉어내요. 쓴 약 먹일 때 입에 들어간 약을 인상 쓰면서 뱉어내고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쁜 맛이 날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예 먹지 않으려고 입을 꾹 다물고 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 먹게 하거나 억지로 입을 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직간접 경험으로 익히 아는 거잖아요. 빨기, 놓치지 않기, 뱉어내기, 입 다물기, 깨물기까지 이런 행동들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기가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하는 것. 자, 아이가 상황에 맞게 행동을 조절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이 5가지를 프로이트는 구순기 성격의 원형 또는 전형이라고 합니다.
둘을 또 자세히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그냥 저는 여기서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할 줄 알게 되었고 이 행동들을 전형이라고 하는데 이 전형들은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까지도요. 생활하다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이 전형과 동일한 조절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프로이트의 견해입니다. 빨기부터 깨물기까지 이 전형들은 성격의 형성 발달에서 성격의 5가지 전형으로 나타나는데요. 빨기는 획득력의 전형, 놓치지 않기는 끈기와 결단력, 뱉어내기는 배척과 경멸, 입 다물기는 거부와 부정, 그리고 깨물기는 파괴적 성격의 전형이에요. 프로이트에 따르면요. 무슨 뜻인지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우유병 빠는 거 말고요. 뭐 빨아먹는다는 거 표현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꿀 빨아먹듯이 이런 거 있을까요?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 획득욕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땡땡씨는 뭘 손에 잡으면 안 놓고 끝장을 봐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성격이 끈기와 결단력이 있다는 뜻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뱉어내기는 배척과 경멸의 뜻을 담고 있고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 거부와 부정의 뜻이고 깨물기는 이 단어는 씹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누구를 잘근잘근 씹어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라는 뜻이죠. 이제 전형이라는 게 뭔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1단계에서는 빨기부터 깨물기까지 전형이 있고 2, 3, 4, 5단계는 각각 다른 전형이 있습니다. 성격으로 발전하는 전형이에요.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 즉 구순기죠. 이 단계가 필요로 하는 주요 요구가 충족되고 그 시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구순기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1차적 양육자, 대체로 어머니죠. 1차적 양육자가 아이의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주면 정서가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성격, 인성으로 발전하고 반면에 수유를 매우 부족하게 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자주 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그래서 유아가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지나치게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양육하면 어떻게 되냐? 아이는 구순기에 고착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뜻이죠. 고착. 이 시기에 고착이 되면 성인이 되었을 때 과식, 음주, 흡연, 수다, 험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인의 성격이요. 모두가 입으로 하는 거고 구순기 성격의 전형입니다. 지나친 좌절도 좋지 않지만 지나친 욕구 충족도 좋지 않습니다. 적절해야 한다. 항상 이 적절해야 한다는 게 제일 어렵죠. 뭔지 모르니까요. 아무튼 적절해야 한다. 2단계 학문기. 학문기는 시기적으로 3살에서 4살이라고 하지만 구순기를 18개월 정도까지 보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보면 3살보다 빨리 시작합니다. 학문기는 리비도가 학문 주위로 집중되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즈음이면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배설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이때 지금 안 돼, 여기선 안 돼, 참아라 이렇게 배설 통제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시작됩니다. 구순기에서는 누고 싶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즉각적인 욕구 충족이 가능했는데요. 이제는 학문 주위 괄약근을 조절 통제하고 현실에 적응해야 하는 때가 온 거죠. 이렇게 배변 훈련을 통해서 초기 사회화가 시작되고 이들을 통제하는 자아, 에고가 발달합니다. 초기 사회화예요. 양육자들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학문기의 양육 방식, 즉 배변 훈련이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통제적이면 학문기 고착이 일어나고 이것이 학문기 성격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허용적이면 어떻게 되냐? 정리정돈을 잘 안하고 무질서하고 지저분한 생활 자세, 지저분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쉽고, 반면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통제적이고 처벌적이면 과도할 정도의 청결이나 정리정돈을 하는 등 강박증적인 행동 경향을 나타내기 쉽다고 합니다. 이게 다도 아니에요. 지나치게 엄격하면 정리정돈 강박증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반항으로 더 지저분하거나 파괴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참 어쩌라는 건지. 항상 그 지나치게가 문제인데요. 지나치게 허용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통제적이지도 않고 균형적으로 하라네요. 배변 훈련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면 후에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3단계 남근기로 들어갑니다. 3단계로 진행하면 리비도가 생식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아이가요, 자신과 다른 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성에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엄마, 왜 누구는 나랑 다르게 생겼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남근기입니다. 이 3단계에서 프로이트가 남자아이에게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여자아이에게는 엘렉트라 콤플렉스라고 이름 붙인 아주 어려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 시기의 아이는 이성 부모를 사랑하고 동성 부모를 질투하고 적대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갈등 상황이에요. 이 갈등 상황을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자신을 동성의 부모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쳐서 해결합니다. 동성 부모와 동일시하면서 성 역할을 학습하는데요. 이른바 남자다움, 여자다움을 배우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초자아가 형성 발달하는데 초자아는 사회적 가치, 도덕, 이상이 내면화된 것이고요. 초자아가 발달하면서 사회화가 됩니다.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설명도 매우 길어요. 그런데 제가 올린 초자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강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4단계 잠복기로 넘어갑니다. 잠복기 6살에서 11살 또는 12살 즈음까지 대체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시기죠. 앞에 3단계에서 성, 쾌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서는 이름 그대로 그러한 것이 잠복하는 시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아주 사라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무의식 수준에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잠복기에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가져다준 성적 욕망, 적대적 감정, 고통 이런 것들은 부모에 대한 애정, 존경, 헌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시기에는 관심이 동성 친구들에게 돌려지고요. 아이들은 동성 친구들과 많이 놀게 되죠. 동성 친구들과 여러 활동을 같이 하면서 친구들과 유대감을 발달시키는데 이때 동성 친구들과 동일시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앞 단계에서 배우기 시작한 성역할이 강화됩니다. 친구들과 많이 놀고 초등학교 학년기니까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신체 성장도 해야 하고 에너지는 놀이, 학업, 신체 성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배우는 것이 또 있는데요. 인간관계 기술, 즉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 과정에서 사회화가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야 하니까요.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요. 자아와 초자아가 보다 견고하게 발달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이 시기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프로이트와 그의 동료들은 잠복기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단계 이론을 심리성적 발달 단계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합니다. 사회화 얘기가 계속 나왔죠.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정리해보면 2단계 학문기에서는 아무 데서나 누면 안 된다. 인생 처음으로 현실과 마주하는 초기 사회화이고 3단계에서는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이고 4단계에서는 사회화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강의에서 그냥 듣거나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사회화가 나오는데 왜 계속 나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좀 분명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 제5단계 성기기 들어갑니다. 성기기는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되는데요. 사춘기의 뜻이 바로 호르몬의 변화로 급격한 신체적,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거잖아요. 약 12살부터라고 여기 써 있지만요. 예전보다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환경적, 문화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서요. 성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속화 현상 때문에 5단계의 시작 시기도 빨라지고 있고요. 시작은 그렇고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12세부터라고만 있지 언제까지인지는 없잖아요. 5단계는 아주 노화하기 전까지 계속된다고 봐야 하지만 대체로 성기기는 청소년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성인기가 되면 성인으로서의 성숙된 성격 구조가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5단계 성기기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성적 발육이 시작되면서 성적 욕구가 생기게 되고 이성에 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성에 끌린다는 것은 이성 부모의 애착을 가졌던 3단계와 달리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성을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시기에는 진로, 결혼 같이 성인의 책임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물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는 못하지만 정신적인 독립을 원하게 돼요. 그것은 자아, 에고가 강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드와 에고 강의에서 이미 나왔지만 자아가 커지려고 하면 원초와 또는 원욕, 이드가 저항을 하고 에고와 이드가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불안이 많아지고 감정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이것도 다 아는 거죠. 사춘기를 또는 청소년기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면 전기의 청소년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예민하게 굴고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럴 때 부모가 지금 에고와 이드가 싸우는구나 이런 걸 떠올리기는 힘들겠죠. 어쨌든 프로이드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후기로 들어오면 불안정성은 사라지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잖아요. 고등학생은 뭐 그다지 예민하게 굴지 않고 의젓해지죠. 프로이트 이론을 설명하다 보면 정말 지치지도 않고 나오는 거 있죠. 성적인 관심, 욕구, 이런 욕구들은 물론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청소년들은 육체적인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 외에도 정신적인 만족, 즉 연애 감정, 정신적 사랑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승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유익한 문화 가치를 생산하는 대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승화 있죠. 승화는 그럼 뭐냐? 승화는 성적 충동이나 공격적 충동처럼 직접 표출하기 어려운 충동을 직접적으로는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사회가 용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충족시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그림이나 음악, 문학작품 등을 통해서 표출된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에 따르면 말이죠. 이렇게 해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강현식 심리학 공부, 권대훈 교육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송명자 발달심리학, 양돈규 발달심리 용어사전, 홀 프로이트 심리학의 기본이론, 나이 프로이트 스키너 로저스 외에 여러 개론서를 참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